틀니 제작은 치과와 치과 기공소의 끊임없는 정보의 교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의생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틀니 제작 과정 6번째로 하악 레진 무치약 완전 틀니 제작 과정을 마무리해 볼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 레코딩 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레코딩 베이스는 완전 틀니 제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바이트가 불안정한 환자의 바이트를 체득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치과나 치과 기공소에서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환자가 치과에 내원한 셋째 날 정도에 우리는 레코딩 베이스로 환자의 교합 관계를 체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환자분께서 3번 정도 내원을 해주셔야 단계별로 진행이 가능하지만요, 치과 내에 치과 기공소가 있는 치과라면 레코딩 베이스가 훨씬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은 뭐다, 둘째 날은 뭐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정을 그냥 쭉 보세요. 치과마다 과정이 생략되거나 이걸 한 번에 이어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환자가 틀니를 빨리 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겠죠, 보통은. 생각해보시면 완전 틀니는 제작 과정 자체가 오래 걸리는데 환자분께서는 치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식사를 하기가 엄청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틀니 제작을 서두르는 경우나 치과 내에서 빨리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날짜를 며칠씩 당기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던 과정은 제 기준 평균이고 치과 기공소가 없는 치과에서 했던 방식이라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과정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틀린 건 아니고 단계를 그냥 줄이거나 늘리거나 뭐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요한 거는 틀니를 제작할 때 진행되는 과정인 거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기공물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만 정확히 알면 돼요. 치과가 어디든 치과 기공소가 어디든 틀니를 만드는 과정 자체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필요한 기공물의 순서나 중간 기공 과정에 해야 할 일은 다 비슷비슷해요. 다만 치과의생사는 치과에서 기공물을 받고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진료를 보니까 더더욱 머릿속에 기공물에 대한 제작 과정을 그려줘야겠죠. 레코딩 베이스가 준비되었다면 바이트 체득을 할 수 있는 단계구나, 개인 트레이가 준비되었다면 정밀 인상을 체득할 준비가 되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공 용지에 쓸 거 외우고 준비물 막 수첩 같은 거에 적어서 외우고 이러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 치과에서 레코딩 베이스로 환자의 정확한 고경을 잡아주고 바이트를 체득한 다음 치과 기공소에 기공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때 기공 용지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는 마찬가지로 이후의 설명 과정을 그냥 쭉 보시면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치과 기공소에서는 정밀 인상이 체득된 석고 모델과 정확한 고경이 표시된 바이트를 얻었으므로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마운팅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교합기에 석고 모델을 장착해서 무치약 환자의 교합 관계, 환자의 고경을 치과 기공소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고, 치과 기공소에서는 제대로 마운팅된 모델로 완성된 틀니를 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다음은 틀니 제작을 위해 석고 모델에 틀니의 라인을 먼저 그려주고요. 이 라인을 따라 왁스를 사용해서 잇몸 부분을 먼저 만들어줘요. 그 다음은 옆에 사진에서 보이는 이 도치를 준비해서 상하 관계가 맞도록 치아를 배열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왁스 위에 치아가 올라간 최종 틀니의 모양이 1차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건 제가 유치 설명을 위해서 왁스 위에 치아 모양을 얹은 건데 대략 이런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이것도 어차피 왁스 위에 치아 도치처럼 생긴 치아를 올린 거니까요. 치과 기공소에서는 이런 형식으로 왁스에 도치가 배열된 것을 치과로 보내서 환자에게 맞춰보도록 해요. 이제 치과 기공소에서는 최종 틀니 모양에 가까워진 이런 형식의 왁스에 도치가 배열된 것을 치과로 보내서 환자에게 맞춰보도록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왁스로 이렇게 잇몸 만들고 도치 배열하는 과정을 하는 것보다 광중압 같은 레진이 많이 나오니까 광중압 했을 때 굳는 재료 같은 걸로 잇몸을 이렇게 좀 만들고 그 위에 도치 배열해서 큐어링 해가지고 한 번에 틀니를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기공소는 없죠. 한 번에 도치를 배열하고 잇몸을 플라스틱으로 바로 만들어서 완성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중간에 왁스 잇몸에 이렇게 도치를 배열하고 치과로 다시 보내서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치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간단한 이유는요, 일단 치아 개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환자 입안에 한 번에 들어가야 할 치아가 많으니까 교합 관계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완전 틀니는 아무래도 입안의 교합 관계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봐야 할 게 엄청 많아요. 틀니가 누르는 잇몸의 위치라든지 뭐 대합치에 맞는 교합점이라든지 입안에 들어갔을 때 얼굴 모양이라든지 뭐 봐야 할 게 진짜 많죠. 이건 교합기에 마운팅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환자 입안과 똑같이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환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위해서 치과 기공소에서 해주는 과정이 도치 배열인 거고요. 도치 배열도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냥 인공치아를 뭐 배열을 해준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진짜 잘 만드는 뭐 마운팅이나 교합 진짜 잘 맞추는 기공소를 찾아서 한 번에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기술이 발전은 하고 있어서 언젠가 기술이 바뀌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안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치과 재료 특성상 수축이나 팽창이 생기고요. 그 사이에 미세하게 벌어지는 차이가 환자 입안에서는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입안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재료 변형에서 오는 차이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싱글 크라운 하나를 세팅하는데도 교합 조정을 하는 거죠. 물론 싱글은 잘 맞으면 교합 조정을 안 하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틀니 제작은 중간 과정을 여러 번 거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왁스 위에 도치가 올라가 있을 때는 치과에서 직접 도치를 빼고 위치를 조정해서 다시 끼워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틀니가 최종 완성되기 전 도치 배열된 왁스 모델을 직접 환자 입안에 여러 번 확인하고 환자 입안에 최적화된 틀니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무래도 석고 모델만 보고 만드는 것보다는요, 직접 입안 상태나 뭐 얼굴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입안에서 치아 위치 조정을 하고 치아 축을 바꿔주거나 해서 맞춤 정장 만들듯이 최종 틀니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가 도치 배열 상태인 거예요. 왜 이 과정을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냐면 틀니를 진행할 때 제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어서예요. 완전 틀니 환자분이셨는데 이제 과정을 열심히 진행하고 환자분이 치과에 도착하기 전에 기공물을 꺼내보잖아요. 도치 배열이 왔을 때 이렇게 딱 꺼내서 보니까 치아가 뭐 굉장히 고르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 석고 모델 상으로도 뭐 교합도 잘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요. 이제 환자분께서 내원을 했을 때 도치 배열된 기공물을 입안에 끼워봤어요. 치아 길이도 얼굴하고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런데 환자분께서는 거울을 이렇게 딱 보시더니 인상이 구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상태가 최종이냐, 이게 다 만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보다 더 튀어나오게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뭐 치과에서 우리가 볼 때는 입이 이렇게 좀 들어가 보이고 최대한 가지런한 게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새 틀니를 끼우니까 치아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입이 합주기가 된 것 같다는 표현을 하셨었어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이전에 쓰던 틀니를 보니까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모양이었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쁘다고 해도 뭐 환자가 안 이쁘다고 하면 안 된다 뭐 이게 아니라 도치 배열을 하고 있는 잇몸이 왁스 상태인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틀니를 다시 만드는데 치과 기공소에서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겠죠. 환자도 또 다시 내원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왁스 상태니까 치과에서 치아 배열을 다시 해도 되는 거고 기공용지에 새로 적어서 치과 기공소에서 다시 축을 바꿔서 제작해 올 수도 있죠. 환자분께도 이게 완성된 모델은 아니고 얼마든지 치아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상태니까 마음에 드는 방향을 이야기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얼굴 상태나 미적인 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환자분과 상의를 하고 바꿀 수 있는 상태로 꼭 보는 게 중요합니다. 틀니는 입안 전체가 바뀌는 것이고 환자 입장에서는 돈도 많이 드는 치료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도록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래 틀니는 그런 거다. 이런 대답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잘 만든 틀니는 정말 자연스럽고 환자도 만족하니까요.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의 주관적인 생각을 너무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진료를 하면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컴플레인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틀니는 치과에서 원래 불편하다는 인식들이 많아서 조금 더 일방적으로 환자를 대하는 듯한데 이렇게 과정을 쭉 보시면 맞춰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치과 입장과 환자 입장에서 서로를 잘 이해시키고 설명해야 하는 치과위생사는 과정 하나하나를 잘 알아야 되고 왜 그런지 치과위생사도 자기만의 방식과 소신대로 기준점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야기가 다른 데로 빠졌는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과정은 치과 기공소가 레코딩 베이스에 교합 체득한 기공물을 받아서 제대로 된 마운팅을 하고 마운팅이 완성되면 왁스 위에 도치가 올려져 있는 기공물이 치과 기공소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치과로 보내면 치과에서는 환자 입안에 넣은 상태로 체크하는 과정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환자가 치과에 내원한 셋째 날, 레코딩 베이스에 교합 체득을 한 날이에요.
기공용지에는 그냥 도치 배열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시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쭉 진행이 돼서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치 배열된 기공물을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과 과정의 이유를 설명했으니까요. 이제 치과에서 왁스 위에 도치 배열된 틀니 모델을 받고 환자가 내원을 했을 때 준비할 준비물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왁스 위에 얹어진 틀니를 입안에 넣어보고 도치들이 환자 입안에서 잘 맞고 잇몸도 잘 맞는다면 이제 치과에서는 치과 기공소로 다시 기공물을 모아서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따로 무언가를 제작하거나 준비할 일은 없고요. 치과 기공소에서 보내준 석고 모델과 도치 배열된 모델을 빠짐없이 다시 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치아 배열이 잘 맞지 않아서 도치 배열을 치과에서 손봐야 되는 경우에는 원장님마다 사용하는 도구가 다르겠지만 무언가 왁스를 녹여서 도치를 빼내고 다시 도치를 옮길 수 있도록 뜨거운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도치 배열을 다시 했다면 교합이 달라졌으므로 바이트 체득도 새로 해서 틀니를 완성해 달라고 치과 기공소에 보내면 됩니다. 혹시 맞춰봤는데 터무니없이 맞지 않는다거나 도치 배열을 좀 많이 수정해야 될 경우에는 치과에서 조절하지 않고 바이트만 새로 체득해서 도치 배열을 다시 해달라고 치과 기공소에 의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바이트 임프레션 하는 도구들이 필요하겠죠. 기공용지에는 도치 재배열 정도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도치 배열 상태가 잘 맞지 않는다면 왁스 위에 도치 배열은 치과 기공소에서도 할 수 있고 치과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미세한 부위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게 좋겠죠. 하지만 도치 배열 횟수가 너무 늘어나면 환자가 최종 틀니를 받는 날짜까지 당연히 시간이 미뤄지겠죠. 그럼 그동안 환자분께서는 식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최대한 빨리 틀니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고 도치 배열을 계속 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틀니를 미적으로 생각하시는 환자분께는 양해를 구하고 원하는 모양이나 색깔 이런 것들이 나올 때까지 도치 배열 과정이 늘어나기도 해요. 이건 원장님 스타일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중간 과정 횟수는 원장님과 환자가 상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치과위생사가 치과의 기공 스타일이나 평균적인 진행 횟수를 본다던가 아니면 환자의 성향을 좀 미리 파악을 해서 미리 환자에게 여러 과정을 좀 거친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과정이 좀 길어질 것을 미리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치과위생사가 봐야 하는 것은 이 도치 배열된 기공물을 재배열을 할지 완성을 해야 할지 이걸 확실히 알고 기공용지에 적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배열을 다시 해야 되는데 완성을 적어서 보내면 큰일 나겠죠. 이렇듯 도치 배열 시 치과에서 필요한 준비물은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치과마다 진행 스타일을 보시고 기구들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재배열을 할 경우에 필요한 준비물을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다른 준비해야 될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하셨기 때문에 기구만 어디 있는지 제대로 아시면 돼요. 이제 이쯤 되면 환자 내원 몇 번째 이게 사실상 의미가 없겠죠. 도치 배열을 여러 번 하면 횟수가 늘어날 거니까요. 중요한 건 도치 배열을 완벽히 마치고 나면 왁스로 되어 있던 잇몸을 레진으로 바꾸기 위한 치과 기공소 과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완전한 도치 배열을 마친 기공물을 치과 기공소로 보낼 때 치과에서 기공용지에 적어야 되는 내용은 딜리버리, 큐어링, 덴처 완성 등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이건 치과마다 다르니까 그때 사용하는 단어를 배우시기만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왁스 위에 도치 배열된 기공물을 환자 입안에 직접 맞춰보고 잘 맞으면 이미 틀니는 완성된 거니까 이렇게 사진처럼 왁스만 레진으로 변경해주면 되는 거예요. 왁스를 레진으로 변경해주세요 하는 말을 그냥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과정을 알았으니까 단어는 각 치과에 맞춰서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최종 도치 배열된 기공물을 치과 기공소에서 받고 최종 틀니가 완성돼서 치과로 오게 되죠. 이제야 환자는 틀니를 끼우고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거예요. 치과에 더 이상 안 와도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많은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완전 틀니는 잇몸에 얹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아파요. 이건 처음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용하다 보면 아픈 곳이 계속 나오게 되죠. 이건 도치 배열을 아무리 잘해도 왁스를 레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변형이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틀어진 높이는 절대 한 번에 딱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인식시켜 주셔야 됩니다. 특히 치과 위생사는 환자의 치료가 끝이 아님을 인식시켜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환자는 결과물인 틀니가 나오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파도 오질 않고 아니면 불편해도 그냥 그러려니 할 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잘 인식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틀니 주의사항 설명법에서도 또 자세히 다뤄볼 테니까요. 일단 틀니 과정은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이 기초만 확실히 알아도 이전보다 많은 과정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중요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여러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틀니 영상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걸 계속 다룰 거고 그걸 자주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니 제작은 치과와 치과 기공소의 끊임없는 정보의 교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치과에서는 최대한 환자 구강내를 똑같이 구현을 해서 기공소에 전달을 하고 치과 기공소에서는 최대한 오차 없이 제작을 하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치과 위생사는 환자와도 치과와도 치과 기공소와도 그 모든 곳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픈 틀니가 아니라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틀니에 가까워질 것 같다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임상 채널의 김태현 치과의생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